안녕하십니까, 김재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물질 지표로 왜 BOD, COD, TOC 중에서 TOC로 선정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른다면은 BOD, COD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TOC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BOD, COD와 TOC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OD, COD, TOC라는 걸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수질 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5년에 오물배제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이후에 76년대 하천오염 방지법이 공표됨으로써 수질 보호전에 대한 노력이 처음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환경 오염이 되고 이로 인해서 63년도에 공해방지법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법 이런 것들로 세분화돼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질 오염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하천에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나 생활하수 증가, 그 다음에 산업화에 따라서 공장 폐수 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그 영양물질들은 하천에서 미생물의 증가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먹이가 풍부해진 미생물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존산소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폐쇄하게 되고 부패가 발생함으로써 수처리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유기물질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빨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미생물의 증가 원인을 찾아내고 총량 규제로서 수생물을 보호하고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 다양한 유기물질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최초의 유기물질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기성 미생물을 일정 기간 동안에 20도에서 항온수조에서나 그 항온기에서 배양을 하고 그동안에 소비되는 산소 양을 비교를 해서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1908년 영국 왕실 하수처리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이 됐고요.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하루짜리, 이틀짜리, 5일짜리, 10일짜리, 20일짜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1912년에 현재 5일짜리 BOD가 정립이 됩니다. 하지만 BOD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농약 성분이나 생물학적 분해가 불가능한 것들은 측정하기 어려웠죠. 또한 유독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BOD가 아주 낮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유기물질은 많이 있지만 BOD 값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무기물질에서 산소가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생물이 정상 상태에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 즉 한 7, 8, 9일 정도 되면 질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생물과 상관없이 질산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산소 소비량은 급격하게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불규칙한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짜리 기준으로 BOD를 측정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OD를 갖다 5일 동안 측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염이 돼서 측정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려 했더니 벌써 5일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온 게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BOD와 다르게 강력한 산화제를 넣어서
유기물질에 반응하는 산화물의 그 소비량을 산화제의 소비량을 역산화해서 구하는 방식이죠. BOD 한 개보다는 빨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강력한 산화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1시간에서 3시간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가 있죠. 초기에는 다양한 산화제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망간선 칼륨법이 사용됐고요. 그렇지만 이 과망간선 칼륨법은 유기물질의 성상, 즉 이분해성에서는 잘 분해되지만 난분해성 물질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율이 각기 어떤 물질에 따라서 그 산화율이 다른 게 된 거죠. 그래서 황산세륨이나 요오드화산 칼륨, 중크름산 칼륨들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이 됐다가 지금은 그 중크름산 방법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COD 망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 그 다음에 중크롬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중금속을 배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C라는 게 제한이 됩니다. TOC는 유기물질 구성 성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탄소와 수소, 이거의 최종 산화물인 물과 이산화탄소. 물은 사실 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을 더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스화된 CO2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질, 즉 유기물질이 존재하려면 탄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탄소를 방출해 최종 산화물이 CO2로 한다면 이 CO2를 측정할 수 있다면 유기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총유기탄소 시험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방해물질인 무기탄소, 중탄산염이나 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만 제거한다면요, 유기물질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물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TOC에 대한 방해물질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 COD보다 매우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가 있죠. BOD는 5일, COD는 한 2~3시간 정도 흘러야지만 TOC 같은 경우는 5분이면 하나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신속한 데이터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OD, COD는 미생물의 종류 또는 산화제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 매우 데이터가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실험 시간의 차이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TOC는 모든 게 대부분 100% 산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측정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BOD, COD에 비해서는 그 재현성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체 숙련도의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이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 공정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가 있고요. 유해성 물질을 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태우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시약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염산, 무기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매우 미량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친환경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C는 기본적으로 유기물질의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유기물질의 구성 성분인 탄소를 측정함으로써 유기물질의 함량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측정 개념은 유기물질을 산화해서 최종 산화물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 이산화탄소를 측정함으로써 탄소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율을 갖다가 각각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난분해성 물질, 이분해성 물질, 무기성 물질 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난분해성 물질과 이분해성 유기물질입니다. 이때 BOD는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이분해성과 난분해성 물질 일부를 측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질산화해 같은 거에 의해서 무기성 물질도 방해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D 같은 경우는 화학적 산화가 가능한 물질, 그 다음에 화학적 산화가 가능한 방해 물질도 측정하게 되는 거죠. 망간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난분해성 같은 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TOC 같은 경우는 방해 물질이 없이 난분해성 물질인지 이분해성 물질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측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험법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은 스탠다드 메소드에서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크롬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만관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롬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2에서 8 ppm 범위 내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고농도가 있다면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희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데이터 또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1000배, 2000배 하게 된다면 그 차이가 크죠. 최소 검출 한계도 2ppm입니다. 2ppm 이하는 측정하는데 데이터의 재현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측정 결과에서도 200ppm 정도, 즉 198ppm 정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0pp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성 물질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고요. 초기 미생물 수가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BOD 데이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크롬법 같은 경우는 보통 50ppm 이상을 측정하거나 그 5에서 50ppm 이하 그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요. 염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100mg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알칼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철염이나 황화암은 질산염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TOC는 약 10ppm 이하, 뭐 4ppm 이하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은 0.5ppm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1000ppm, 2000ppm도 측정이 가능하죠. 대부분의 장비들은 한 1000ppm까지는 다이렉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과하지 않는 시료 같은 경우도 재현성이 5에서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같은 실험자가 여러 번 실험하더라도 2.7% 정도, 다른 사람들끼리 하더라도 4.4% 정도밖에 편차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습식 산화봉급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10% 미만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탄소에 대한 잔류 외에는 현재 알려진 방해물질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BOD, COD, TOC를 갖다 서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루코스나 락토스, 아세트산, 프릭티스, 뷰트릭산 같은 경우를 이론값으로 이론적 산소 요구량 DOD를 갖다가 하게 된 100ppm으로 가정을 했을 때 COD 크롬 같으면은 94.5, 97.0, 88.9, 90.8, 95.1, 90.5 그래서 평균 한 92% 정도가 나오는데요. 만간법으로 이걸 만약에 분석한다면 52%, 52.7, 56.74, 0.9, 55, 5.5, 죄송합니다. 3.1, 3.6, 평균 20%밖에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세트산이나 페데닉산 같은 경우는 거의 검출하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TOC로 측정하게 된다면 글루코스는 37.5, 64.3, 37.5, 32.1, 28.1, 31.6 이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비율로 본다면 한 2.6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COD와 크롬법으로 본다면 4.5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차이로는. 물론 이건 아세트산이나 프로티산이나 이건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는 만간법 같은 경우는 이런 물질이 나왔을 때는 거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간법 같은 경우는 이런 때는 특히나 그 데이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만간법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법에 대해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크롬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중크롬이라는 그 중금속 유해 물질을 발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TOC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BOD, COD도 각각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소 소비량을 알 수 있다든지 화학적으로 산화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TOC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 총량, 즉 장기간에 걸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견해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환경부에서는 그 유기물질 지표를 TOC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BOD, COD, TOC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산화율에 대한 비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발표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좋은 논문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 jelkim@smart.c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